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인류의 선조가 위험한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기후변화 때문이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출발한 것도 결국은 기후변화가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후변화로 먹거리가 줄거나 사라져 먹고 살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왔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미지의 땅으로 모험을 떠난 것이죠. 인류의 이동 루트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과 육지화, 강수량 변동 등에 의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초원 툰드라가 극지 사막화되거나 스텝으로 바뀌면서 초식동물의 이동 루트가 변화하자 이를 식량으로 삼았던 그룹 역시 고위도로 혹은 중위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물개, 바다사자, 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식량 자원으로 삼았던 집단도 유사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기점으로 캄차카 반도, 알류산 열도, 미주 대륙의 고인류 루트를 분석할 때 해양 식량 자원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도 동해에는 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대 수심이 100m, 가장 낮은 곳은 10m 정도였고 폭이 좁은 곳은 7km에 불과했지만 얼지 않고 흘렀습니다. 200km 길이의 해협을 통해 따뜻한 쿠로시오의 지류가 동해에 온기를 공급했습니다. 제주도가 비슷한 위도의 일본 내륙보다 3도 정도 높은 배경이죠. 폭이 좁고 수심이 낮은 대한해협은 순다랜드 해협과 동해를 오가는 귀신고래, 쇠고래, 또 회색고래라고 하죠. 귀신고래 등이 통과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한반도 연안에서 발견된 그 고래는 기록에 남은 것만 35종에 이른데요. 오랜 옛적에는 아예 고래의 바다, 경해로 불렀습니다. 초원 툰드라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 프레임으로 동아시아의 최종 빙교와 문명 태동기를 접근하면 서해 술록과 매머드만 눈에 띌 수 있을 겁니다. 정작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더 중요한 지중해의 보스포루스 해협이 비견되는 대한해협과 털 매머드의 9배가 넘는 고래와 해양 포유류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동해의 동북 방향에 있는 세 개의 관문 중 타타르 해협과 소야 해협은 해수면 하강으로 육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위 40도 바로 위에 있는 스가르 해협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스가르 해협마저 연륙교가 되었다면 연어, 철갑상어 등 회귀어종은 부분 육지화된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동해로 유입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수계로 연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중위도 이북 해안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인 회기어를 비축할 수 없다는 것은 빙하기의 겨울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연어는 물론이고 극한의 지역에서 더 중요한 고단백질이면서 고열량의 지방을 제공하는 고래와 해양 포유류까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수심이 낮은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귀신고래의 이동 루트였는데요.